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헌법 제10조에 있는 얘기입니다. 모든 국민의 행복을 찾아서 도전합니다. 정치의 주인을 찾아서 동네 한 바퀴 진행자 정부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바퀴입니다. 예,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퍼라고 하고요. 학교를 조금 늦은 나이에 다시 다니고 있는데 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실례 좀 하시는 분이 오늘 여기에 뭐 지금 이유가 있잖아요. 하시는 활동. 네. 활동은 성소수자 모임이 있나 찾아봤는데 아직 없더라고요. 근데 다른 학교들 보면은 뭐 퀴어 동아리가 있는 데가 많은데 이 학교에 아직 없구나.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퀴어 동아리를 만들게 됐고. 뭘 뜻하는 건가요? 이제 QIA라고 굉장히 많은 성소수자 스펙트럼 중에 몇 가지를 간단하게 라벨링 한 거예요. L은 레즈비언, 네. 퀴어, 게이, 등등, 논바이너리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그런 성소수자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틀어서 네. 그런 건데 사실은 원래 80년대 퀴어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에서 스토너 항쟁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운동이 있었고 그때는 퀴어라는 게 영어로 이상한, 기이한 이런 뜻이었는데 좀 비꼬아서 썼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퀴어 주체들이 흡수를 해갖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어로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퀴어라는 말이 자리 잡았고요. 생각하면 1번이 아니고 그냥 2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페퍼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특이한 이름 같아요. 페퍼 무슨 뜻입니까? 페퍼는 그냥 제가 지은 닉네임이고요. 저희 공동체에서는 다 닉네임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명으로 활동하기에는 아무래도 아우팅의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최대한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각자 가입하실 때 닉네임 하나씩 정하게 해서 서로 그냥 호칭 없이 언니 오빠 이런 거 없이 성별 이분법적이니까 그런 거 빼고 페퍼님 누구님 이러고. 그래서 페퍼가 무슨 뜻입니까? 페퍼는 그냥 이겁니다. 후추. 후추. 네, 향신료를 제가 좋아해서. 좋아해서. 네, 후추라고. 후추가 영어로 페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교 공동체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잖아요. 저희 모임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4월쯤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 한 2명, 3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람을 모으고 꾸려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이제 정식 동아리로 인준을 받고 싶어서 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와서 지금은 한 30명 정도 있는 이제 단체가 됐고요. 근데 작년부터 사실 코로나가 좀 터졌잖아요. 활동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 당시에 제가 작년 1년 동안 회장이었는데 코로나 회장이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면 모임이 어렵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정기통회 같은 것도 비대면 줌 같은 걸로 이제 개최를 하고 거리두기가 있으니까 4명까지는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4명까지 모이는 소그룹 같은 거를 만들어서 반갑다 그래 이런 이름 붙여서 서로 이제 인사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작년 말에는 퀴어 포레스트라고 그냥 퀴어들끼리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임을 학교 강당을 빌려서 한번 했었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같은 동지들 모으고 있는. 그렇죠. 학교 안에서. 학교 안에서. 대외적인 활동은? 대외로는 원래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련해서 좀 연대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거기 참여해서 성명서를 제출을 했었고 책모임도 몇 번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사실 내부적으로 좀 연대가 단단해져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생긴 지 한 2년 안 됐으니까 착실히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여러모로 보시기엔 불편한 게 많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사회나
정치권에서 바뀌어야 될 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소수자 연대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걸 시작한 거는 제가 막 사회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겠다. 저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저랑 비슷한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고 네, 얘기하고 같이 어울려 놀고 싶었고 근데 이제 그 모임을 조직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사실 저랑은 좀 결이 많이 다른 친구가 함께 처음 시작했었는데 정치권에도 조금 몸을 담고 있던 친구였다 보니까 사람을 조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간이 되는 일이다라고 많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 게 저한테도 조금씩 흘러 들어오면서 저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있고 근데 사실 그 소수자라는 말에 대해서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뭐 적은 사람이겠지. 실제로 퀴어가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적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부자들도 굉장히 적은 수예요. 맞습니다. 진짜 극도의 부자들은 극도이라는 표현이 1%도 안 맞나? 되죠. 1%도 안 된다고. 1%. 예. 근데 그들을 소수자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어떤 가진 파이가 적은 계층을 말하는 것이 소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저도 뭐 이제 여성으로서 느낀 점들도 있었고 그리고 정체성을 주변에 얘기하면서부터도 좀 많이 이제 부딪힌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다 차별로 다가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게 차별인지도. 그렇죠. 그냥 사람들 인식이 이렇구나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 그 차별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보고 나니까 이게 차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퀴어 이슈에 있어서는 좀 저희가 생활 동반자법도 제정하면 좋겠고 왜냐면 저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뭐 똑같이 평범하게 잘 살고 싶은데 언니 우리 결혼할래요? 라는 책을 낸 작가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시나요? 모르세요? 그 이제 김규진이라는 작가님인데 그분도 유튜브도 활동하시고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레즈비언으로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신고서를 구청에 갖다 줬더니 그게 접수가 안 됐던 네, 그거를 이제 책으로 쓰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루빨리 법제가 됐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계속 외국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민을 가야죠. 네, 이민 가거나 아니면은 가서 결혼을 하고 식만 거기서 하고 온다든지. 왜냐면은 거기 이제 프랑스나 미국, 뭐 캐나다 이런 데서는 여행자도 결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게 시스템이 있는 데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인정이 안 되면 당연히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 거죠? 차별이라는 거는 좀 우리나라에서 되게 보이지 않게 되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당연하고 여성은 사회적 활동보다는 그냥 집안일을 해야 되는 존재고 또 장애인은 그냥 시설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피부색 다르고 이러면은 인종차별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차별금지법 제정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울타리를 세워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헌법 11조 1항 평등권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차별금지법입니다.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다면 한 곡만. 노래를 굉장히 다양한 장르로 많이 좋아하는데 제가 최근에 꽂힌 노래가 이제 에픽하이의 Don't Hate Me라고. Don't hate me. 네, 나를 미워하지 마. 예. 네. Everybody hates me, but you love me and I love you. Oh oh oh. 난 너만 손뼉 치면 돼.
baby 온 세상에한테 그런 내가 웃는 이유 oh, oh, oh. 난 너만 내 편이면 돼 정치의 주인을 찾아서 동네 한 바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의 주인은 누구? 대통령? 대통령. 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치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정치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그냥 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권력자가 아무래도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이런 걸 하시겠죠? 저희 프로그램 안 보셨죠? 봤습니다. 거기 보면 답변이 거의 90%가 나오는 답변이 있는데 끝까지 안 보셨고. 아니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있는데 90%가 답을 내고 있는데. 그런가요? 뭐 이라고 했을까요? 비슷하겠죠? 우리가 원래 정치의 주인을 찾아서 라는 타이틀을 붙여 있잖아요. 네. 그럼 정치의 주인이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그거. 네. 그럼 본인인 거예요. 우리 민주이고 네네. 정치에 속에 있지만 정치의 피해를 보지 않고 정치의 권리를 찾아야 될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거죠. 정치인이 아니라. 이게 이제 저희가 찾는 해답이거든요. 우리 역대 12년 동안 그렇죠. 13화죠. 지금 13화의 최연소 게스트입니다. 정말 정치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세간에 많은 정치 얘기가 많습니다. 혹시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대통령이든지 아니면 정치 전반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라는 것도 뭐 작은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사실 되게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 조금 이제 학교의 가장 권력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총학생회 항상 뭔가 비리가 뒤따라 다니고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횡령 비리라든지 이런 게 항상 정치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뭐 원체도 관심이 없었지만 더 무관심해진 게 좀 그런 탓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 특권을 행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걸 행사하지 않으면은 정치적인 어떤 뭐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맞는 말인데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는데 투표를 왜 하라는 거냐 이런 게 이제 청년들한테는 좀 인식이 깔려 있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하면 그 투표하는 거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잡는 주체가 누구인가 생각했을 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은 바로 당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거를 뭐 20대 그리고 30대들이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궁금한데 듣다 보니까 혹시 촛불 집회는 한번 해보셨어요? 네, 그 서울에 그때 살 때였어가지고 광화문 앞에 이렇게 행진할 때 네, 참가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정치 비선정치인들은 뽑을 사람 없죠. 뭐 대학생에도 다 비견하게 됐지만 네. 나를 대변해주고 내 권리를 찾아주면 아무도 없는데요. 물론 비선정치 차악을 찍으라고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후보가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죠. 아까 얘기했듯이 키워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모으고 조직하고 의식화시켜서 정말 주인은 그들이 아니고 우리가 한 걸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힘이 여기 되는 사람들 많이도 누구한테 의지 않고 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게 필요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많은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그 한바퀴 씨가 나이가 30대죠? 네네네. 제가 50대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20대면 30대라고 해야 되나? 20대 후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뭐 20대라고 가정을 하고. 예. 그래서 요즘 회자되고 있는 꼰대 얘기가 많습니다, 꼰대. 우리들이 꼰대라고 생각할 때, 언제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요즘은 또 꼰대라고 얘기 안 하고 그다음에? 꼰모라고 합니다. 꼰모? 네. 꼰모. 왜냐면 뭐를 이렇게 적으면 대자처럼 보이거든요. 아, 이렇게 학생들끼리 흔히 쓰는 말로는 아 진짜 되게 꽁꽁거린다. 아 꼰모다. 꽁꽁. 꼰대라는 거는 저는 나이와 이렇게 비례한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10대라도 얼마든지 꼰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학교 안에서도 막 질서를 잡는답시고 좀 위계 이런 거를 좀 하는 과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아, 요즘 없어요? 저희 과는 뭐 잘 모르겠는데 어떤 과는 있다고 학우들끼리. 하고 학우들끼리. 옛날에는 많았죠. 아. 네, 선후배 기강 잡는다고 술자리에서 술을 억지로 권한다든지 아. 그런 것 때문에 사건 사고 많았잖아요. 요즘은 그런 문화 없지 않습니까? 뭐 있잖아요, MT를 있잖아요. 가서. 많이 없어졌는데 특히나 요즘 그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좀 더 많이 소강 상태인 것 같긴 해요. 꼰대의 시작이군. 이제 학내 문화에도 꼰대가 있다. 나이 상관없이. 있죠. 네. 그래서 자신이 뭘 모르는지를 모르면 저는 그 무지에서 꼰대가 생겨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 만나니까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네. 저도 24살짜리, 23살짜리 아이를 두고 있는데요. 그 대학생인데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언어부터가 호칭부터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선배님 이런 단어 안 쓰고 누구씨 이렇게 한다는데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그 선후배의 기강 잡고 이런 게 많이 사라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뭐 약간 이제 대학 사회라는 게 나이가 다 뒤섞여 있잖아요. 저희 과에도 40대인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 들어오면 당연히 뭐 그냥 서로 호칭 없이 님, 이름 뒤에 님을 붙이고 네, 그냥 언니, 오빠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건 성별 이분법적이라서 좀 부조리한 호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름에 그냥 님이나 씨를 붙이는 게 요즘은 좀 트렌드랄까? 그래 안 하면 꼰대가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선배라고 해. 이러면 이제 그 순간에 강요를 꼰대가 하면. 되는. 네. 그래요. 참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 같고요. 오늘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꿈꾸는 세상 있을까요? 커밍아웃이라든지 아우팅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세상을 꿈꾼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는 하나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단어이기 때문에 장벽 자체가 없으면 가장 이상적인 세상일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뭐 꼭 체크할 때 여성, 남성 이렇게 체크하는 거 그런 것도 없어지면 좋겠고 네,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못다한 얘기 있을까요?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좀 긴장되기도 했는데 재밌고 또 뭔가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또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층의 이제 군중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뭐 의견도 듣고 인생사도 듣고 저희 방송의 장점이죠. 예. 네. 그렇죠.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꿉니다. 진정한 민중의 행복권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의 주인을 찾아서 동네 한 바퀴 제13화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